안녕하세요. 월가의 미아들입니다. 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여러분, 앞선 영상에서 분석해드린 바이오 시리즈 어떠셨나요? 바이오에서 보기 힘든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과 빅 이벤트를 앞둔 좋은 타이밍에 소개드려서 영상 업로드 이후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에요. 특히 Q32 바이오 종목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월가의 스마트머니가 바이오 섹터로 유입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기회인 거죠. 오늘은 바이오 1탄에서 다룬 세포치료제 시장에서의 삽과 곡괭이를 판매하는 회사인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즈에 이어서 RNA 치료제 시장에서 삽과 곡괭이를 파는 종목을 분석해 볼게요. 잘 알고 계시듯이 골드러시 시기에는 광부가 성공하면 곡괭이 장사꾼이 더 성공했죠. 곡괭이는 광부가 금채취에 실패해도 다음 광부가 또 사니까요. 리스크는 광부가 지고 이익은 곡괭이 장수가 꾸준히 챙기는 비즈니스 구조인 거죠. 지금 바이오 제약 업계에서 똑같은 골드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RNA 치료제, 한 번 주사를 맞으면 특정 유전자를 차단해서 병을 치료하는 차세대 신약 기술입니다. 이 시장이 2030년에 180억 달러까지 2배 이상 폭발합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 제약사들이 미친 듯이 RNA 신약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병목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 약을 대량으로 만드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기존 화학 합성 방식은 한 배치에 7kg도 못 만들거든요. 왜냐면 만드는 과정에서 독성 용매를 잔뜩 써야 하고 불순물이 끼고 슬까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런데도 공장 하나 짓는데 5억에서 7억 달러가 깨져요. 결국 환자는 수백만 명인데 공장이 따라가질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곡괭이 장수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약을 만들지 않아요. 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를 설계하고 파는 회사입니다. AI로 효소를 설계해서 독성 화학물질 없이 물 기반 공정으로 RNA 신약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CDXS, 코덱시스. 주가가 3달러도 되지 않아요. 시총도 3억 달러도 되지 않죠. 그런데도 시킹알파 전문가들의 평가 등급은 바이 4.0, 월스트리트 전문가 평가 등급도 바이 4.28, 여기에 알고리즘 분석 점수도 바이 3.99, 트리플 바이입니다. 신약의 성패에 운명을 걸지 않고 약을 만드는 도구를 팔아서 돈을 버는 스마트한 구조인 거죠. 이 회사가 직접 하는 제품의 마진이 71%예요. 이건 거의 엔비디아급 독점 수준의 마진율입니다. 지금부터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코덱시스의 핵심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코드 이볼버. AI와 머신러닝으로 효소를 설계하는 플랫폼입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전용 실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특정 화학 반응에 최적화된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약 제조 공정에 딱 맞는 맞춤형 촉매를 AI가 설계하는 거예요. 이 기술로 벌써 전 세계 40개 넘는 제약회사와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코 신서시스.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존의 RNA 치료제를 만들려면 화학 합성이라는 방식을 써야 했어요. 독성 유기 용매를 잔뜩 쓰고 공장에 거대한 탱크팜을 설치하고 한 배치에 7kg도 못 만드는 방식이죠. 그래서 공장 하나 짓는데 5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코 신서시스는 이 과정을 효소로 대체합니다. 물 기반 공정이고 독성 용매가 필요 없어요. 탄소 배출을 50%나 감소시키고 폐기물도 70%가 감소돼요. 그리고 한 배치당 25에서 50kg까지 생산 가능합니다. 더욱이 기존 바이오 공정 장비를 그대로 쓸 수 있어서 공장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활용 정점. 이 플랫폼에서 최근 소름 돋는 신기술이 나왔습니다. siRA의 입체 화학적 제어. 용어가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약물의 분자 뼈대에는 특정 화학 결합이 있는데 이 결합이 어느 방향으로 붙느냐에 따라 약효가 달라집니다. 기존 화학 합성으로는 이 방향을 통제할 수 없거든요. 강한 놈과 약한 놈이 무작위로 섞여서 나와서 그래요. 근데 이걸 이코 신서시스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전에 보여준 적 없는 능력입니다. CEO가 확신하며 말했어요. 다시 말해, 약효가 강한 형태만 골라서 만들 수 있다? 이건 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인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로 응원액을 남겨주시는 구독자께는 고품질의 분석 리포트를 공유해드립니다. 근데 이 회사 차트를 길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21년에 주가가 42달러였습니다. 지금 2달러 69센트, 98%가 증발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짚고 가겠습니다. 2021년 코로나 한복판이었죠. 이 회사가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들어가는 핵심 효소를 공급하면서 매출이 폭발했습니다. 주가는 42달러까지 치솟았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 주문이 통째로 증발합니다. 화이자가 효소 주문을 취소하고 위약금만 던져줬어요. 매출이 1억 3,900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로 반토막. 3년 연속 대규모 적자. CEO도 교체됐습니다. 올해 3월에는 주가가 96센트까지 추락했어요. 42달러에서 96센트. 여기서 새 CEO가 판을 뒤집습니다. 바이오 치료제 사업부를 정리하고 팍스로비드에 의존하던 구조를 완전히 버립니다. 그리고 이코 신서시스라는 새 무기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 겁니다. 코이러스가 복제약을 팔아치우고 항암에 뛰어들었고 큐사 32 바이오가 아토피를 접고 탈모에 올인했듯이 이 회사는 코로나 효소 장사를 버리고 RNA 제조 플랫폼으로 피벗한 겁니다. 우리 채널에서 분석한 바이오 시리즈는 과거의 밥줄을 찢어버리고 새 판을 짠 스토리를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시 소영주는 월가의 미아들.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를 들여다봅시다. 1분기 매출 1,520만 달러, 연간 가이던스 7,200만에서 7,600만 달러. 하반기에 비중이 쏠립니다. 제품 매출 총이익률은 71%. 이건 곡괭이 장사의 핵심입니다. 효소를 한번 설계하면 같은 요소를 반복해서 팔 수 있어요. 개발비는 한 번 되지만 이후에는 마진이 두껍게 깔리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제품 마진은 71%로 두껍지만 아직 매출 규모가 작아서 R&D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1분기에만 순손실이 870만 달러로 회사 전체로 보면 아직 적자입니다. 이코 신서시스 상업화와 GMP 시설 건설에 투자하는 중이니까요. 그럼에도 현금이 6,510만 달러가 있어서 경영진은 2027년 말까지는 추가 자금 조달 없이 운영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회사의 고객 명단이 화려합니다. 머크의 HIV 치료제 이슬라트라비르가 최근 FDA 승인을 받았는데 이 약의 제조에 들어가는 효소를 코덱시스가 공급합니다. 승인된 상업약물에 효소를 납품하고 있다는 건 이 회사의 기술이 실제 약으로 증명됐다는 뜻입니다. 이 회사의 미래 수익이대 파이프라인에 40개가 넘는 기업에서 50개 이상의 기회가 걸려 있어요. 또한 CDMO 파트너 3곳과 평가 계약 진행 중입니다. 올해 3월에는 이름은 공개되지 않은 글로벌 제약사와 심혈관 질환 RNA 치료제용 50g siRA 공급 계약을도 체결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로드맵을 봅시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최종적으로 배치당 25에서 50kg까지 생산할 수 있는 구조예요. 기존 화학 합성의 7kg을 3배에서 7배까지 뛰어넘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아직 스케일업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100g 수준이고 올해 말까지 500g을 달성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헤이워드에 이 기술을 구현할 GMP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허가 신청이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7년 말에 가동 목표입니다. 이 공장이 완성되면 FDA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킬로그램 단위로 약을 찍어낼 수 있게 됩니다.
실험실을 넘어서 진짜 사업용 공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FDA의 첨단 제조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FDA한테 우리 기술은 혁신적이니까 심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승인되면 상업화까지의 시간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경영진이 올해 핵심 목표로 잡은 게 있습니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계약과 혁신적인 라이선싱 딜을 체결해서 성공의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반기에 라이선싱 딜이 터지면 이 회사는 실험실 기술을 가진 적자 소형주에서 빅파마가 돈을 내고 기술을 사가는 플랫폼 기업으로 시장의 평가가 바뀌게 될 거예요. 채널 게시판에서 우리 종목의 수익률을 확인해보세요. 이제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리스크를 살펴볼 시간이에요. 첫째, 아직 적자입니다. 제품 마진 71%가 눈에 띄지만 전체적으로는 분기당 800만 달러 이상의 순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이코 신서시스가 본격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내기 전까지 이 적자는 계속됩니다. 둘째, 스케일업 리스크. 100g에서 500g은 5배, 거기서 킬로그램, 그리고 상업 규모까지 올라가려면 공정 개발의 산이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온도 제어, 유속 관리 같은 기술적 과제들이 스케일이 커질수록 복잡해집니다. 셋째, 매출의 집중과 타이밍 리스크. 연간 가이던스가 72에서 76밀리언 달러인데 하반기에 편중됩니다. 머크 기술 이전 수익 같은 대형 건이 특정 분기에 몰리면 분기별 변동이 큽니다. 1분기에 15.2밀리언 달러 매출을 냈고 남은 3분기 동안에 57에서 61밀리언 달러 매출을 해야 하는데 하반기에 실제로 실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넷째, 경쟁과 채택 속도. 기존 화학 합성 방식에 이미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제약사들이 쉽게 공정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 전환에는 검증, 규제 승인, 기존 설비 상각 등 넘어야 할 장벽들이 많거든요. 다섯째, 그로스와 밸류에이션이 C등급입니다. 모멘텀 점수 A, 프로피빌리티 점수 B, 마이너스로 올라왔지만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은 아직 C등급이에요. 리비전스도 A-에서 B-로 후퇴했습니다. 채널 게시판에서 우리 종목의 수익률을 확인해보세요. 리스크를 넘어서 이 회사의 미래가치 평가를 지켜볼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0.5kg 스케일 달성. 올해 말까지 달성하겠다고 한 핵심 마일스톤입니다. 이게 되면 실험실 기술에서 상업 플랫폼으로 격상되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 하반기 라이선싱 딜 체결. 경영진이 성공의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한 핵심 약속입니다. 50개 이상의 기회 중 대형 건이 하나라도 터지면 주가에 즉각 반영됩니다. 다만 아직 디테일은 말할 수 없다는 단계라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셋째, 올해 가이던스인 72에서 76밀리언 달러의 달성 궤적. 1분기 15.2밀리언 달러 매출을 기록했기에 자녀 분기에는 평균 19에서 20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반기 편중이라고 했으니 3분기, 4분기 매출 추이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가이던스를 맞추거나 상회하면 시장의 신뢰가 올라갑니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 회사에 투자 시에 고려해 보세요. CDXS, 코덱시스, 골드러시에서 곡괭이를 판 장수, RNA 치료제라는 거대한 골드러시에서 이 회사는 금을 캐지 않습니다. 금을 캐는데 필요한 효소를 AI로 설계해서 팝니다. 180억 달러 RNA 시장이 폭발하면 이 회사의 효소도 폭발적으로 팔립니다. 어떤 제약사에 어떤 약이 성공하든 효소는 필요하니까요. 제품 마진 71%, 곡괭이 장사의 위력입니다. 이코 신서시스, 기존 화학 합성의 한계를 효소로 뒤엎는 플랫폼. 물 기반이라 독성 용매가 필요 없죠. 배치당 25에서 50kg. 그리고 입체 화학적 제어라는 이전에 보여준 적 없는 신기술. 머크의 상업 효소를 납품하고 있고 40개 기업에 50개 기회가 파이프라인에 걸려 있고
올해 말 0.5kg 스케일 달성을 목표로 전진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적자이고 스케일업은 갈 길이 멀고 하반기 매출 실행이 관건입니다. 약을 만드는 회사에 베팅하면 그 약의 성패에 휘둘립니다. 약을 만드는 도구를 파는 회사에 베팅하면 시장 전체의 성장에 올라팝니다. R&A 골드러시의 곡괭이, 그 곡괭이의 날이 올해 하반기에 얼마나 날카로워지는지가 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거칠고 치열한 투자의 바다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숫자와 논리로 팩트 폭행을 날려주는 월가의 미아들이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계좌를 구원할 다음 사냥감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고품질의 분석 리포트 공유로 보답하겠습니다. 빅테크 말고 성장주